네, 안녕하세요. 조사장입니다. 저번에 이제 그 세무사랑 회계사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 얘기를 드리는 김에, 회계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회계사 시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이제 겨울이 됐잖아요. 되게 좀 추운데, 겨울이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공부를 해가지고, 겨울이 될 때마다 되게 그 긴장감이 아직도 느껴져요. 아직도 좀 생생합니다. 회계사는 진짜 그 1차 시험에 대한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사시보다 어렵다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사시, 세 가지 사시가 있잖아요. 뭐 외모고시, 그러니까 고시가 세 가지가 있죠. 외모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렇게 있는데, 그 삼관왕을 하신 뭐 고승덕님 같은 경우도 회계사를 도전했지만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회계사가 만만히 볼 만한 시험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도전인데도 불구하고 1차 시험도 합격하고 2차 시험도 바로 합격해가지고 회계사가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좀 약간 괴물 같은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최소 한 3년 정도는 잡아야 되는 진짜 그런 고시급 시험이다. 음. 근데 이렇게 회계사 시험이 왜 이렇게 범위가 넓을까요? 우선 이제 회계사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이 경영학이랑 그리고 경제학, 상법, 세법, 그리고 회계학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재무관리, 세무회계, 재무회계, 그리고 원가회계, 회계감사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특히 이제 1차 같은 경우는 그 분량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 독서실 가면은 독서실 위에 이제 그 책 놓는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 그 다 안 들어가요, 거의. 정말로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공부할 때도 약간 좀 가끔 궁금할 때도 있었어요. 진짜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 이 과목들이 도대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쓰이길래 이걸 다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이론과 실무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실무 업무를 이것저것 많이 해보다 보니까 아, 이 과목들이 이렇게 활용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런 시험 과목이 왜 이렇게 많았어야 되나,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 회계사 자격증에 대해서 좀 배경 지식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회계사 자격이 뭐냐면은 이제 그 회사의 손익이나 어떤 재무 상태에 대해서 숫자로 된 보고서를 이해하고 어떤 판단하는 역량을 가지는 걸 최종 목표로 해요. 쉽게 얘기해서 돈에 대한 약간 그 어떤 모든 이론을 다 배운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업을 하면은 돈을 벌고 돈을 쓰죠. 근데 이 돈은 이제 내 돈으로 할 수도 있고요. 남의 돈으로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돈을 쓰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사실 이 세상에 최소한 3명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금을 걷고 싶어하는 국가입니다. 이렇게 각자 이제 원하는 정보의 방향이 약간씩 좀 다르긴 한데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를 벌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여러분들은 내가 진짜 지금 얼마나 부자가 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할 거고요.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돈을 안 떼먹고 이자는 잘 줄지 이런 게 궁금할 거고요. 그 국가 같은 경우는 얘가 도대체 얼마나 벌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세금을 얼마나 매겨야 될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얼마나 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나는 이제 나에 대해서 좀 잘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벌었다라는 거를 내가 얘기 안 하면은 모르는데, 과연 내가 이제 이거를 객관적으로 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약간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못 믿었죠. 약간 정보의 불균형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게 전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제3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야, 네가 보기에 저 사람이 이익이 이만큼 났다고 하는데 정말 맞는 거 같냐?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회계사가 등장해서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이 맞는 것 같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자가 그 회사가 이제 숫자로 된 보고서가 제대로 됐는지 알려면은 뭘 알아야지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인지 또는 그거를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 회계사 시험 과목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회사의 숫자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기 위한 어떤 관련 지식이나 배경 지식들이라고 보면 돼요. 다시 돌아와서 회계사 1차 시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회계사 1차 시험에 아까 경영학, 경제학, 상법, 세법, 그리고 회계학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일단 경영학을 모르면은 그 회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제학이라는 거는 경제학은 사실 바로 쓰이진 않는데 그 어떤 경영학이라든가 회계학이라든가 세법 뭐 이런 거를 공부할 때 이론적 바탕이 되는 학문이에요. 중요도는 좀 낮지만 경제학 자체가 좀 약간 난해하죠. 그리고 상법은 상인에 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 반드시 이제 걸려 있는 그런 법입니다. 이거 당연히 알아야죠. 그리고 세법 같은 경우는 회계상 이익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다뤄요. 그리고 이제 사업의 손익에 대한 보고는 회계적인 숫자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회계학을 배워야겠죠. 이렇게 1차 시험 과목들 같은 경우는 2차 시험 과목이랑 비교를 하면은 어떤 배경 지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지 어떤 회계학이라든가 또는 이제 내가 보고를 하고 딴 사람들이 어떤 숫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잘 이해하고 잘 대답을 할 수가 있다. 그에 비해서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제로 어떤 실무 업무를 하기 위한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회계로 표현된 어떤 숫자를 현실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로 바꾸거나 실제로 그거를 활용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학문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좀 약간 그 자본주의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어떤 사업,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을 잘 정리되는 어떤 회계학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참고로 이제 돈의 흐름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를 잘 보는 것뿐이지 투자를 잘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사들은 보통 주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분석을 해요. 뭐 이것도 그냥 제 생각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많은 어떤 지식들이 일정 수준이 돼서 이제 회계사가 되면요. 대부분 이제 회계법인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회계감사본부 또는 이제 세무본부 그리고 이제 파스본부 이 중에 하나에서 전문적인 영역에서 커리어를 이제 쌓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이론과 실무가 좀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부에 들어가서 한 2년 정도는 그냥 진짜 되게 기초적인 실무를 배우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 수습 딱지를 떼야지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한국공인회계사 회에다가 등록을 하고 등록번호를 받고 진짜 회계사로 탄생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시험 과목이 2025년부터 바뀐다고 해요.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거기 들어가 보면 다 있고요. 아마 수험생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바뀌면은 바뀌기 전에 부탁하겠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수험생이 있으시다면은 그 전까지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이 좀 재미있었나요? 약간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조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